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10년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부모님이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조차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죽음이 찾아오는 세상.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닙니다. 700만 세계인을 울린 한 여자의 실화. 10년 동안 7번 죽고 7번 다시 태어난 지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안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한자 한 글자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간부터 라오스 정글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푸른 눈의 이방인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적 같은 찰나까지 3650일간의 처절한 사투와 뜨거운 가족애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간직한 북녘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북한 사람들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고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이 소중한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997년의 차가운 압록 강변으로 떠나겠습니다. 1997년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가혹한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해산의 겨울은 유독 길고도 잔인했지요. 당시 17살이었던 지수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지능지수가 높다고 배고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의 가족은 며칠째 강냉이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고 있었지요. 지수의 집 창가에서는 압록강 너머 중국의 장백현이 보였습니다. 밤만 되면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고 바람을 타고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건너오는 것만 같았지요. 지수는 궁금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밝은 곳에서 배불리 먹고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굶어야 할까? 12월의 어느 날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가서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오자. 그것이 어머니와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소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털신을 꺼내 신었습니다. 책상 위엔 엄마 금방 올게요라는 짧은 쪽지 한 장만 남겨두었지요.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발을 뗄 때마다 쩍쩍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듯해 지수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 멀리 보초병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수는 얼음판 위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공포 때문에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인 검열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단 한 명의 월경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포가 내려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돌아갈 다리가 끊겨버린 것이지요. 지수는 강가에 서서 고향 집 쪽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17살 소녀의 짧은 외출은 그렇게 10년의 유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17살 꽃다운 나이에 연필 대신 고무 장갑을 쥐어야 했던 그 심정을요. 지수가 중국에서 처음 가진 이름은 김지혜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붙여준 이름이었지요. 지수는 하루 16시간씩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손마디는 부르트고 손톱 밑은 갈라져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탈북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그날로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을 못하면 죽는다.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 사람처럼 말해야 산다. 지수는 식당 손님들이 남기고 간 신문을 주워 단어를 외우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 대사를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 지수는 거울을 보며 성조를 교정했습니다. 워스 중거런 나는 중국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만 번을 되뇌었지요. 2002년 지수의 네 번째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심양의 한 대형 연회장에서 일할 때였지요. 어느 날 초청 가수가 맹장염으로 펑크를 낸 겁니다. 사장은 다급하게 지수를 무대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중국 고위 관리들과 북한 영사관 직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은 북한 관리가 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무, 말투가 해산 쪽 같은데? 지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칫하면 공작원이나 탈북자로 몰려 끌려갈 상황. 지수는 일부러 콧방귀를 뀌며 능청스러운 중국어로 대꾸했습니다. 어머, 손님도 참. 우리 할머니가 피난민이라 제가 그 말투를 좀 배웠거든요. 제가 북한 사람처럼 예뻐서 그러시나? 지수의 기지에 남자는 껄껄 웃으며 팁을 건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노래 한 자락으로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운명은 지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2005년 누군가의 신고로 지수는 심양공안국에 체포되었습니다. 7번째 이름 정다은으로 살 때였지요. 공안은 지수의 신분증이 가짜임을 직감하고 무서운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조선족이라면 내가 부르는 한자를 써봐라. 단 한자라도 틀리면 넌 오늘 북송이다. 북한에서 쓰는 한자와 중국의 간체자는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탈북자들은 이 시험에서 100이면 100. 다 걸려들지요. 공안은 발전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10년 동안 밤잠 설쳐가며 익힌 중국식 간체자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획 하나, 점 하나에 목숨이 걸린 순간 지수의 손끝에서 발전이라는 글자가 유려하게 그려졌습니다. 공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어서 경제, 사회. 지수는 단 한자의 오차도 없이 중국인보다 더 완벽한 한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공안은 더 이상 의심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안은 혀를 차며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제보자가 눈이 삐었군. 취조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지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번의 이름, 7번의 죽음. 지수는 그날 밤 빗속을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유령으로 살지 않겠다. 내 진짜 이름. 지수를 되찾으러 가겠다. 10년입니다. 강 하나 넘으면 금방 갈 줄 알았던 고향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 10년 만에야 닿았습니다. 2008년 7월. 지수는 중국인 관광객 틈에 섞여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한국의 공기.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이라도 파먹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그녀는 곧장 공항 경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맞이했지요. 지수가 내놓은 중국 신분증과 서류들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호구, 등본, 심지어 중국 학교 졸업장까지. 일반적인 탈북자라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정교한 가짜들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의 형광등 소리만이 지지직거리며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아니 김지수 씨,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 북한 보위부에서 보낸 공작원이지? 17살에 넘어온 여자애가 어떻게 10년 동안 공안의 눈을 피해 이런 완벽한 신분을 만드나? 당신 중국어는 중국 사람보다 더 완벽해. 이건 훈련받은 공작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지수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살기 위해, 오직 죽지 않기 위해 밤잠 줄여가며 배운 중국어였습니다. 짐승처럼 일하며 번 돈을 바쳐 만든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넣는 독이 된 겁니다. 조사관은 지수 앞에 백지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해산 출신이라면 당신이 살던 동네를 쌀 한 알까지 세듯이 그려봐. 하나라도 틀리면 당신은 중국으로 추방이야. 지수는 울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대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 커다란 미루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서 동네 아바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태우셨고, 지수의 기억은 10년 전 해산의 골목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정보는 간첩 교육받을 때 다 외우는 거야. 더 결정적인 걸 대봐. 그때 지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연필을 내려놓고 조사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그럼 해산 장마당 입구에서 인조 고기밥 팔던 김씨 아저씨도 아십니까? 그 아저씨는 왼쪽 귀가 반쯤 잘려나갔어요. 예전에 나무 베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집 인조 고기밥은 다른 집보다 고춧가루 양념이 유독 매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침만 삼키고 있으면 아저씨가 몰래 꽁다리 하나를 떼어주곤 하셨죠. 조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위성사진에도 공작원용 책자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도 생생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 뒤뜰에 있던 우물 기억하세요? 그 우물가에 누군가 돌로 새겨놓은 글자가 있었어요. 순이야 사랑한다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 물 길러 갈 때마다 그 글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조사실 가득 고향의 흙내음이 퍼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현지 조사를 마친 정보원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해산 장마당에 귀 잘린 김씨 아저씨, 그리고 학교 뒤뜰 우물의 낙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관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지수 앞에 따뜻한 종이컵,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6개월간의 피 말리는 의심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지수 씨. 당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을지 이제야 알 것 같군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중국 공안 앞에서도, 인신매매범 앞에서도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이제 안 죽어도 되는 거죠? 나 이제 지수로 살아도 되는 거죠? 조사실의 차가운 벽도 그날만큼은 지수의 울음소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국은 그렇게 가장 아픈 검증을 거친 뒤에야 그녀를 딸로 받아주었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씨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숙제가 남아 있었지요. 바로 중국에 숨어 지내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낮에는 식당에서 불판을 닫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밤샘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옷 한 벌 안 사입으면 우리 엄마 빨리 만날 수 있다. 그 일념 하나로 2년 만에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 가족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 같습니까?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그만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고 만 겁니다. 브로커는 지수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가족들 지금 감옥에 갇혔어. 오늘 안으로 3천만 원 더 안 보내면 내일 아침에 바로 중국 공안한테 넘겨버릴 거야. 지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은 이미 브로커에게 다 보낸 뒤였거든요. 지수는 미친 사람처럼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돈을 빌릴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지요. 명동 한복판에 주저앉아 지수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하늘에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낭을 맨 한 외국인 청년이 지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호주에서 온 여행객 이한이였습니다. 저기요. 괜찮아요? 왜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내가 도와줄까요? 지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외국인이 뭘 도와주겠나 싶었죠. 하지만 이안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년 동안 독학한 영어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가족들이 지금 라오스 감옥에 있다. 돈이 없으면 내일 죽는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안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근처 은행으로 지수를 데려갔지요. 이안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여행 자금 전액과 적금을 깬 돈, 무려 3천만 원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나를 믿고 이 큰 돈을 줍니까? 이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진실을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유를 향한 당신의 용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다시 구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신이 보낸 천사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지수가 보낸 돈으로 가족들은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메콩강 도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태국, 즉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태국 군인들의 서치라이트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강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털털 소리가 나더니 배의 엔진이 멈춰버린 겁니다. 엔진이 고장난 배는 물살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시 라오스 쪽으로 밀려가 잡힐 위기였습니다. 그때 지수의 남동생이 결단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에 연결된 밧줄을 어깨에 메고 목숨을 건 수영을 시작한 겁니다. 강바닥에 지늘기 발을 잡아당기고 물속의 수초들이 다리를 감았지만 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나가 기다린다. 우리 누나 있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 동생의 초인적인 힘으로 배는 조금씩 태국 쪽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배가 모래톱에 닿았습니다. 동생은 강가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어머니는 태국 땅에 흙을 한 움큼 쥐고 입을 맞췄습니다. 15년. 지수가 압록강을 건넌 지 15년 만에 온 가족이 비로소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안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97년 압록강 변에서 엄마 일주일만 다녀올게라며 손을 흔들던 17살 소녀가 15년 만에 32살의 여인이 되어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지수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굽어버린 어머니의 등, 검버섯이 핀 거친 손. 지수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일주일이 15년이 됐어.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했어.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나는 내가 죽은 줄만 알고 매일 밤 강물만 봤다. 이름도 못 부르고 가슴으로만 불렀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지수가 중국에서 7개의 가짜 이름 뒤에 숨어 보냈던 그 억울하고 무서웠던 1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조국은 이제 두 모녀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지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강을 넘게 했던 그 원수 같으면서도 간절했던 쌀밥을 짓기 위해서였지요.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수는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흰 쌀밥을 고봉으로 담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시를 바른 조기 한 점을 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강냉이 죽 안 먹어도 돼. 우리 이제 매일 이렇게 하얀 쌀밥 먹으면서 살자. 나 한국에서 돈 많이 벌었어. 이제 엄마 안 굶겨. 어머니는 밥 한 술을 뜨기도 전에 지수의 거친 손마디를 먼저 잡았습니다. 7번이나 신분을 바꾸며 공안의 눈을 피해 인신매매범의 소나기를 빠져나오느라 굳은 살이 박힌 딸의 손. 어머니는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딸의 피눈물을 알기에 밥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두 모녀가 먹은 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1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생명이었습니다. 지수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강연 무대인 미국 테드에 초청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중국 뒷골목에서 독학으로 익힌 영어, 그리고 살기 위해 절박하게 배웠던 그 언어들이 이제는 세계를 깨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푸른 눈을 가진 이방인들 앞에서 지수는 당당히 자신의 진짜 이름을 외쳤습니다. My name is not 김지혜, not 박민영. My real name is 지수. 제 이름은 김지혜도 박민영도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지수입니다. 지수는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를 먹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말이지요.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수의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름 없는 탈북 소녀가 전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는 인권운동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지금도 한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호주 청년 이안과는 평생의 은인이자 친구로 지내며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 전 세계 탈북자들을 돕는 NGO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요. 7번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처절했던 10년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수 씨는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부르는 그 이름 속에 얼마나 큰 자유의 무게가 담겨 있는지를요. 혹시 지금 곁에 계신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만큼은 그 소중한 이름을 따뜻하게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지수 씨의 용기 있는 여정에 감동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북한의 또 다른 지수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작은 통로가 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